세미나에서는 퀀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수학 연산 중 하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이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이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 알고리즘이고, 안에서 이제 브루트포스적인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루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양자 버전으로 가속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한 로직을 양자 회로로 구현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가장 핵심으로 사용됩니다. 뭐 다른 부분, 뭐 인풋 세팅이나 뭐 여기 웨이트 체크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을 코드 기반 암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은 이렇게 공개키 행렬 하나를 이제 코드 기반 암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할 때는 이 특정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t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 1의 공개키와 곱해서 그 암호문을 결과값으로 사용합니다. 특징은 이 벡터 웨이트 2가 특정 웨이트 t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웨이트가 되게 낮다이고, 메겔리스 같은 경우에 가장 작은 파라미터 기준 요 웨이트가 64입니다. 그리고 벡터 길이가 3488, 요 정도인데 웨이트는 64를 만족하는 이러한 빈메키 벡터 1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ST에서 공격하는 거는 브루트포스적인 성격이 큰데, 요 공개키 H는 공개되어 있는 거고, 암호문 C도 공개되어 있는 거고, 벡터 1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포메이션 셋이라는 요 크기에 해당하는 정사각 행렬의 인포메이션 셋을 랜덤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인접한 컬럼들만 모은 거고, 요 n-k의 컬럼들을 무작위로 선정한 경우의 수들이 전부 다 인포메이션 셋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퀀텀 버전에서는 이거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중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정 컬럼들을 잘 골라서 인포메이션 셋 행렬을 중첩 상태로 잘 준비해야 되는 그 인풋 세팅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인풋 세팅이 준비됐다 하면은 원래 IST에서는 이 인포메이션 셋에 대한 인버스 행렬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인버스 행렬을 계산할 때 이제 가우스 소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인포메이션 셋이 인버티블 하다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인버스 행렬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 행렬을 이제 암호문과 곱했을 때 요 벡터 2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그 벡터 2의 웨이트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로 웨이트를 만족한다면 공격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거를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이 브루트포스적인 성격이 띄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정된 인포메이션 셋에 대한 리버스 행렬을 가우시안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에는 이제 인버스 행렬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인포메이션 셋을 놔두고 그거를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로 만드는 연산들을 똑같이 이제 C에다가 행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실제 퀀텀 버전에서는 이렇게 인포메이션 셋의 인버스를 이렇게 아웃풋에다 저장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벡터 C랑 행렬 벡터 곱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인포메이션 셋, 요 인버스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셋을 놔두고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행렬을 깔고 얘를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로 만들어주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들을 동일하게 오른쪽에도 수행하는 거고, 연산이 완료되면 왼쪽은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어떠한 매트릭스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 셋에 대한 리버스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QISD를 할 때는 이러한 행렬을 깔고 뭐 리버스를 만든 다음에 곱하는 걸 안 하고 요거 대신 이제 벡터 C를 깝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연산을 그 오른쪽에 깔은 C에다가 동일하게 해주면은 요 아래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의 스텝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컬럼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수압이라는 연산이 수행되는데 저희의 목표가 이제 요 대각선이 1인 아이덴티티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컬럼에 요 첫 번째 값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수압을 합니다. 수압은 뭐냐면 1인 지금 0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1을 맨 위로 올려주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R에는 이 경우에 1 값이 없기 때문에 그 엘리미네이션 연산이 뭐 결과 해도 그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컬럼을 완성한 거고 두 번째 컬럼을 타겟으로 옮깁니다. 그때는 이제 요 첫 번째 행을 빼고 요 두 번째 행부터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R은 다 0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없는 거고 세 번째 컬럼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컬럼도 요거는 안 보고 여기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만 봐서 뭐 수합을 하게 될 텐데 얘는 이미 1이니까 이 상태에서 엘리미네이션만 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합이나 뭐 엘리미네이션들을 지금 여기다가만 하고 있는데 그 연산들을 동일하게 요 오른쪽에 깐 C에다가도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압과 엘리미네이션이 돼가지고 하는 걸 보는 거고 지금 세 번째 컬럼이었는데 요거 1인 값들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요 행들을 요쪽 행들의 XY 연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값이 바뀌는 거고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컬럼으로 넘어와서 수압을 하는 건데 이미 1이니까 엘리미네이션만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바뀌는 거고 다음 컬럼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압으로 맨 위를 1로 맞춰주고 여기로 다시 와서 엘리미네이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끝까지 가면은 이제 요 하단 삼각행렬이 이렇게 대각선이 전부 다 1로 되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고 인버티블 하다라는 걸로 뜻해지고 만약에 이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행렬에 대한 리버스 행렬이 없다는 거여서 인버티블 하지 않다라는 걸 뜻하고 인포메이션 셋을 다시 구축해서 그 수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삼각 행렬이 만들어졌으면 다음 거는 쉬운데 이제 여기가 다 1인 게 정해졌으니까 수합은 생략하고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역순으로 엘리미네이션 하는 걸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해서 위에 삼각 행렬도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고 줍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행렬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인포메이션 셋에 대한 역행렬이 요거다라고 나오는 건데 이걸 C로 대체해서 연산을 수행하면은 역행렬을 곱한 C에다가 역행렬을 곱한 벡터 값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벡터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C를 깔았을 때 결과 벡터 이게 나오는 거고 이 특정 웨이트가 앞에서 알려진 로우 웨이트면은 공격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퀀텀 버전으로 구현했을 때 이거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병렬화를 수행을 했고 컬럼 단위의 병렬화는 잘 됐는데 수압 단위에서 애초에 엘리미네이션과 다르게 이제 수압의 경우 요 좀 순차적인 스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요 컬럼 단위 병렬화는 얘랑 이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컬럼들끼리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병렬화가 잘 되는데 요 행 단위의 경우 요 서로 행들에 따라서 이게 연관성이 높아가지고 그 병렬화가 애초에 잘 안 됩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 엘리미네이션의 경우
당연히 요 컬럼 단위는 서로 영향이 없어가지고 그 병렬화가 잘 되는데, 얘는 그리고 좀 수학과 다르게 원래는 요 그 행단위 연산도 병렬화가 잘 됩니다. 근데 왜 배드냐면은 뒤에서 설명이 더 나올 건데, 요 수압이 배드여서 얘도 배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병렬화를 아무리 해도 이미 얘가 느려가지고 병렬화를 안 해도 얘가 여기 사이사이 껴가지고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전 거는 그 2년 전, 2, 3년 전에 했던 퀀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한 버전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수압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컬럼을 대상으로 수압을 한다 했을 때 얘를 이제 템프 큐빗을 깔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큐빗이 추가가 되는 거고, 보시면은 이 템프 값에 따라서 컨트롤드 수압 게이트가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큐빗이 이 템프 역할이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1이면은 얘와 얘를 수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이렇게 쭉 아래 최종행까지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 최상위 값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로직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압이 발생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1, 0이 바뀐 거고, 또 이렇게 얘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하다가 얘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바뀌었던 얘랑 또 이렇게 수합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결과값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C만 한번 다시 보면 여기서 수합이 일어나니까 1이 여기로 간 상태고 0, 1이겠지만 그 0이 또 여기서랑 수합이 되기 때문에 0이 다시 또 1로 얘랑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이 여기로 가고 여기에 1이었던 애가 다시 1로 가고, 네, 원래 맨 처음에 1이었던 애는 여기로 간 형태, 이렇게 연산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이제 어디에서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하는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그 기존의 템프 값은 갈비지로 버려지게 되고 이 새로운 템프 값에 저희가 완료한 값을 다시 카피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위는 빼고 요 아랫부분만 카피를 하게 되면 왼쪽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새로운 뉴템프 값에 따라서 이제 요 아래 값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만약에 여기가 1인 경우 첫 번째 컬럼은 특이하게 CNAT을 사용하는데, 왜냐면 이게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인 경우 얘를 CNAT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바뀌는 거고, 오른쪽들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0인지 1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와 요 템프 값이 둘 다 1이면은 그 값을 여기에 XOR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선 CNAT이 사용되고 이후 컬럼들은 토폴리게이트가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요쪽 로우에 대한 그 첫 번째 행에 대한 요쪽 행에 대한 XOR 연산이 요 컨트롤 큐빗에 의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컬럼을 하고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컬럼이 끝났으니까 클래시컬과 동일하게 이쪽 컬럼을 타겟으로 이제 수업 똑같이 하고 그 엘리미네이션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컬럼에 여기를 다 0으로 만들었는데 이 0으로 만든 건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0을 만들기 위해 했던 연산을 C에다 넘기는 게 중요했던 거고, 요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요 큐빗은 이제 재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템프 값을 조금 아끼는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병렬화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병렬화를 가정 안 하고 했는데 병렬화를 가정 안 하면 만약에 템프 값을 하나만 깔게 되면은 이 수압 연산들이 컬럼 하나하나 시퀀셜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수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템프 값을 하나만 까는 게 아니라 이 각 컬럼들에 대한 모든 컬럼 값, 그 템프 값들을 깔아주고 복사를 해주면은
이 컬럼에 대한 수압 엘리미네이션 연산들이 이렇게 컬럼별로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제 엘리미네이션에 대한 요게 성능이 안 좋은지를 좀 보면은 그 수압 연산이 보면은 얘가 병렬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시퀀셜하게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쪽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컬럼에 대한 수압 연산이 요 엘리미네이션이 하는 와중에 요 수압 연산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엘리미네이션을 하나하나 수행하다 보면은 순차적으로 요 행 완성되고 요 행 완성되고 행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될 텐데, 만약에 이걸 다음 라운드의 수압을 지금 같이 생각하면 이 엘리미네이션이 수행됐을 때 요 이 수압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의 수압 연산. 그래서 엘리미네이션이 아무리 이렇게 느리게 돼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얘가 이미 이렇게 하나씩 되다 보니까 다음에 느린 수압 연산이 얘랑 같이 이렇게 병렬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 배드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좋으면은 결국 하나를 병렬화해도 그러니까 성능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이미 둘 다 배드인데 하나만 배드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는 게 그 뜻인 거고, 이미 둘 다 배드지만 하나만 배드인 상황이 나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굿으로 만들어 봤자 이미 하나가 배드여서 똑같이 하나가 배드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사실 둘 다 이제 굿이 돼야 그 효과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2022년도 구현을 보면은 풀뎁스를 추정해 보면 32 by 32 요 매트릭스에 대해 요 정도의 정원이 쓰는 거고, 신규 구현을 보면은 지금 신규 구현은 이제 개선점이 뭐였냐면 여기선 이제 뭐 CCC나 멀티 컨트롤 도 수압 이런 게 쓰이는데, 신규에서는 이제 CC낫이랑 C낫만 쓰입니다. 그리고 병렬화 앞에서 말씀드린 요 템프 값을 복사하는 요 병렬화를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뎁스가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병렬화의 경우 큐빗이 생각보다 많이 안 넣는데, 그 이유가 이 템프 큐빗들을 다 깔았을 때 다 쓰고 하나의 템프 큐빗을 사용해서 다른 템프 큐빗들을 다 초기화할 수 있어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좀 큐빗 개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있고, 앞에서 이제 보면은 이 수압 연산이 성능이 배드여서 엘리미네이션을 병렬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안 좋았는데, 이건 좀 개선 방향일 수도 있고 좀 아이디어인데, 이제 수압을 이제 완전 병렬화는 안 되지만 이 부분 병렬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수압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시퀀셜하게 7번의 쿼리를 가져가는데, 이제 이걸 반으로 쪼개서 보면은 얘에 대한 그러니까 얘에 대한 최상위 비트를 여기 올리는 거를 요 반 나누고 얘도 반 나눠서 얘도 이제 1을 최상위로 올리고 얘도 최상위로 올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비트 간에 검사를 해서 최상위로 올리는 걸 하면은 이제 4번의 쿼리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한 번 더 쪼갠다 생각하면은 두 개끼리 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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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얘네 둘의 이제 그 1값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얘네 둘도 검사하고 검사하고 그럼 또 결과값끼리만 검사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형식으로 가면은 병렬화가 부분 병렬화는 가능합니다. 컴플렉시티를 보면은 지금의 경우 수압이 이제 B고 N인 거고, 만약에 한 번만 나눈다 했을 때 큐빗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거 검사하는 추가 큐빗만 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큐빗으로 요 정도의 그 2분의 n의 복잡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병렬화 레벨을 높이면은 이제 또 여기에 대한 큐빗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큐빗도 필요해서 큐빗은 점점 늘지만 이제 컴플렉시티는 좀 이렇게 줄어드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화 레벨에 따라서 이제 큐빗은 좀 많아지는데 그 복잡도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개선 방향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업에서 병렬화를 좀 가질 수 있으면은 이제 엘리미네이션도 병렬화해서 여기서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입니다. 이 구현은 아직 하지 않았고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